IELTS 라이팅 테스트 바디 편입니다. 자, 바디 본론이죠.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완성했습니다. 바디 1과 바디 2는 나의 의견을 펼치고 그리고 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풀어갈 수 있는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도화지에 나의 의견을 서술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토픽을 말하신 다음에 이 토픽을 견고하게 끌어가는 근거를요, 하나씩 계단식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바디 1과 바디 2는 이러한 구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꼭 바디 1에서 이런 구조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타입의 바디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안정적인 구조를 쓸 수 있는 예시 바디입니다. 여기에서요, 뭐 서포트 토픽이 서포트가 한 번 더 나오거나 서포트 2가 나오거나 이렇게 응용되고 좀 변형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의 바디 1을 볼게요. 자, 가로친 것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쓴 거는 꼭 들어가야 될 문장입니다. 꼭 써야 될 문장입니다. 괄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첫 번째, background statement는요. background statement는 보통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실 때 내가 첫 번째 바디에서 1번 바디에서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기술을 했다고 합시다. 돈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했다가 바디 2에서는 아니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토픽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만 바꾸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같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는요, 바디 1의 반박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디 1의 반박. 혹은 토픽을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통념. 얘도요, 일반적 통념. 진리로 백그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 같은 거 있죠. 이런 문장으로 백그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즈는요, 백그라운드 부연 설명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바디 1의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 2의 구조를 쓸 때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바디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요, 토픽 센텐스가 되겠죠. 토픽 센텐스. 토픽 센텐스는 의견이에요. 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보스 뷰라고 했으면 그 두 사람, 보스 뷰라고 했으면요,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한 측의 의견을 바디 1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토픽 센텐스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소득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뭐뭐 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한 거면 이 글쓴이는 사실 제 소득을 지지하는 편은 아닌가 봐요. 자, 주의하실게요. 내가 보스뷰를 말하라고 했지만요, 나의 의견은 한 가지 스탠스를 취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I insist라고 하고 바디 2에서도 I insist라고 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거를 둘 다 지지하면 약간 글이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때 보스뷰를 서술하는, 보스뷰에서 주장을 서술하는 방법은요, 뭐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안정적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써요? Those who argue that, insist that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뭐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believe 이렇게 시작하겠죠. 믿습니다. 행복과 소득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소득이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생활 수준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럼 바디 1을 쓴 사람은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문제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경제적 성공이냐 혹은 다른 요소이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바디 1의 입장은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 엄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경제적 성공을 제가 다르게 말한 겁니다. 경제적 성공이요. 경제적 성공이 행복에 중요하다예요. 행복에 중요하다. 경제적 성공이라고 하면 개인이 가진 부나 property, wealth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죠. 자, 이렇게 내 오피니언 말했습니다. 깔끔해요. topic sentence 그러면 topic sentence 뭡니까? 바디 1의 중심 문장입니다. 자, 중심 문장 말했어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한 것은요. 한 단계 부연 설명으로 더 자세히 들어간다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또 들여쓰기가 된 거면요. 이 앞에서 말했던 support에 대한 더 자세히입니다. 더 자세히는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두 번째 support.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좋은 집을 사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사치품부터 잦은 휴가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연 설명은 앞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뭐라고 더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높은 생활 수준을요. 실제 예시로 사치품 말하면서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사치품 누릴 수 있고 휴가까지 즐길 수 있다라고 높은 생활 수준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서포트 아이디어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나열했습니다. 자, 바디의 작성 공식 1번. 서포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포트 아이디어는 예시가 나와야 됩니다. 실생활 예시면 가장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확 와닿는 실생활의 예시입니다. 예시로 쓸 게 별로 없다. 그러시면요. 특정한 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한 시대, 장소, 혹은 젊은이들은 나이가 든 old generation은 past generation은 특정 세대 쓰시는 것도 자세한 예시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 이름 뭐 이런 거 다 예시죠. 기업, 어떤 케이스, 상황 이런 거 있죠. 특정 상황 이런 거 다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서포트 아이디어는요. 예시가 나와야 돼요. 예시라는 것은 특정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서포트 아이디어는요. 되게 직관적이고 쉬워야 돼요. 서포트 아이디어는 어떤 예시여야 된다고요? 직관적이고 쉬운 예시요. 쉬운 서포트 아이디어입니다. 누가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있죠. 누가 들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설득이 되는 말. 절대 어떠면 안 돼요. 참신하거나 너무나 학구적이거나 나만 알고 있는 지식 있죠. 나만 알고 있는 전문 지식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설득하는 글이고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심사자가 내가 서술하려고 했던 의도와 내용을 그대로 이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도 나의 서포트 아이디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쉬운 예시일수록 글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예시가 초딩 같고 서포트 아이디어가 너무 초딩 같은 아이디어도요.
괜찮습니다. 그 초딩 같은 아이디어도요. 내가 이 심사과자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풀어서 내 서포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말을 길게 풀고 계속 설명하는 게 더 어떤 글이라고 여겨지냐면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진 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문장이 충분히 설명된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서포트 했어요. 자, 두 번째, 서포트 아이디어는요, 디벨롭 아이디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디벨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을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이 각각의 아이템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 방식이요. 생활 방식. 자, 새로운 아이디어 나왔죠? 즐거운 생활 방식, 그리고 삶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이 각각의 아이템이. 자, 잦은 휴가, 좋은 집, 사치품 이런 거 누릴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한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죠. 얘네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 어떤 걸 누릴 수 있으니까 편안한 삶, 즐거운 생활 방식을 제공한대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끌고 가고 있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도 너무 스페시픽 아이디어에 스페시픽 아이디어에 빠지지 않는 걸 주의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예를 들면 이 서포트의 디벨롭으로 휴가가 가지는 장점, 휴가를 많이 즐길수록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라면요. 너무 스페시픽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무관한 문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점점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너무나 스페시픽한 키워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공식입니다. 서포트 아이디어를요, 서술하실 때 too general 하거나 아니면 too specific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 마지막 outline sentence로는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행복이 쾌락과 동일시 된다면 행복 추구는 돈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자, 이런 거 누릴수록 내가 쾌락이 느끼니까요. 쾌락은 곧 뭐랑 이어진다? 행복이랑 이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에요? 돈을 쫓는 게 행복한 삶이다 라고 다시 한번 토픽 재진술 하고 있죠? 자, 아웃라인 센텐스는 뭘 쓰면 됩니까? 바디 1을 정리하면서 토픽을 재진술하면 됩니다. 여기서 썼던 토픽을요, 재진술합니다. 네, 똑같은 말 쓰면 안 되죠? paraphrasing 하시고 rephrase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토픽 재진술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총 하나, 둘, 셋, 넷 문장에서 길게는 6문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